네, 동시효과 구간 살펴보겠습니다. 8시 55분 43초 구간 지나가면서 지금 4분여 정도 남았습니다. 양쪽 지수입니다. 방향성이 없네요. 보합권 정도에서 출발 알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로는 0.14% 하락한 2666.81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 예상됩니다. 보합권 정도에서 크게 좀 힌트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미증시 흐름도 그랬고 현재 야간 선물 쪽에서도 방향성이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눈치를 보는 흐름 역력합니다.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권 움직임이 예상되기는 하는데 900선을 눈앞에 두고 약간은 좀 주춤되면서 속도 조절, 바로 전거래일에도 이런 흐름이 나타났었죠. 오늘 장에서는 0.05% 현재 플러스권으로 나오면서 891.95포인트, 890선 위에서는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보겠습니다. 역시나 지수보다는 종목에 눈길이 가는 오늘 아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이라든지 뉴스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갭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연장선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상한가를 들어가면은 4거래일 연속해서 상한가를 들어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노터스, 휴장 일정이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 상당히 좀 빠르게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네요.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4거래일 연속해서 상한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는데 지금은 또 18% 정도의 제한적인 상승으로 사실 갭상승 18%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상한가는 오늘 풀리지 않을까. 동시효과 구간에도 여러 가지로 좀 출렁거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체크해 볼 만한 부분은 또 역시나 지난 전거래일에도 좀 주목을 받았던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군입니다. 차관의 방안 그리고 이 현 정권에서도 상당히 이와 관련해서 발을 맞추겠다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관련 종목군들이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서암기계공업 이 종목이 지난 3일에 상한가를 기록했었죠. 오늘 장에서 10% 정도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앞서서 목표가 두 달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현대건설기계 이 종목은 약간은 좀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 연속성 확인될 수 있을지 좀 더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 방산 섹터, 우주항공 섹터 함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쪽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발사 일정들이 연이어서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달 탐사 위성이 이제 미국으로 가서 8월쯤에 발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 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주항공 섹터 이 이광무 전문가가 오늘의 체크 포인트로 제시를 하기도 했었죠. 퍼스텍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으로도 묶이고 또 방산 섹터로도 묶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오늘 아침에 나왔던 소식에 따르면은 조만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분석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방산 섹터도 좀 관심 가져보셔야 되겠습니다. 퍼스텍은 여러 가지 우주항공, 방산 섹터 함께 좀 묶이는데요. 이 종목이 10% 정도 오르면서 출발 앞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도 지금 스페코도 플러스권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페코 현재는 한 5% 정도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니드라든지 이쪽 휴니드도 2%고요. 오늘 이쪽에 방산 섹터 눈길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효과 구간에 다 플러스권이네요. LIG 넥스원도 1.5% 정도, 한국항공우주도 확인하겠습니다. 2% 정도 상승부를 켜면서 우주항공, 방산 섹터에 교집합이 있는 종목군들은 좀 더 탄력적이고요. 양쪽에 어느 한쪽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오늘 시장 대비로는 조금은 강한 움직임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다. 이 정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는 또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 보셔야 되겠습니다. 미증시에서도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이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한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관세를 한시적으로 받지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6월 7일 화요일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 후반에 발표될 CPI 계속해서 관전 포인트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정말 정점을 지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오늘 일정으로는 주요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강 국면인 가운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유럽 출장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을 한번 나갈 때도 유럽을 한번 나갈 때도 여러 가지 이슈들
종목주들이 좀 주목을 받는 만큼 이런 부분들 체크 필요해 보이네요. 그러면요, 오늘장 보겠습니다. 양쪽 지수 출발했는데 동시호가 때는 좀 줄다리기가 팽팽했다면은 지금 총성이 울리자마자 약간 하락 쪽에 무게가 실리는 양상입니다. 약보합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로는 0.4% 하락하고 있습니다. 2659.97포인트 기록하면서 2660선 살짝 하회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거래 3일에 11포인트 정도 끌어올렸는데요. 고스란히 내주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일선 그리고 60일선 나란히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 확인됩니다.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5일선 부근을 맴돌기만 합니다. 현재는 0.43% 하락하면서 5일선을 일단은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887.3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하루 만에 재차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이죠. 이어서 수급 주체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급도 안 좋습니다. 외국인들의 이 코스피 코스닥 매도도 있고요. 그리고 선물까지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 지금 기관도 나란히 현물 시장에서 매도 대응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소부터 보시면은 외국인 쪽 414억 원 매도 우위, 그리고 기관 쪽에서 128억 원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 520억 정도 소화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3거래를 연속해서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도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여전한 모습인데요. 169억 원 팔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4거래를 연속해서 팔고 있고요. 기관이 21억 원 정도 파는데 물량이 많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개인이 좀 저지하려고 하는데요. 200억 정도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프로그램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거래소, 코스닥 모두 다 매도 물량 받고 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600억 약간 넘어가고요. 코스닥에서는 150억 정도 됩니다. 업종별 동향 넘어가 보시죠. 오늘 장에서는 하락 섹터가 월등히 많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양쪽 지수가 낙폭을 키워가면서 하락 섹터가 점차 더 늘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낙폭이 깊은 섹터부터 점검하겠습니다. 고르게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 현재 섬유의복이 1% 넘게 밀려나면서 가장 낙폭이 깊은 섹터로 포착되고 있고요. 의약, 그다음에 서비스업이네요. 서비스업도 1% 정도 하락합니다. 의약품, 의료정밀, 전기전자, 운수창고 순으로 지금 어떤 한쪽 섹터가 하락을 이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약세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버티는 섹터가 있기는 있습니다. 종이 목재라든지 전기가스, 그리고 기계 섹터, 보합권 정도인데 그렇다고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만큼 강한 에너지를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시총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가 일제히 하락이네요. 한 종목도 오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개장한 지 3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지수가 빠르게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톱10이 다 밀리는데요. 낙폭도 1% 안팎으로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2% 넘게 밀리면서 톱10 가운데 가장 낙폭이 깊은 것으로 포착됩니다. 네이버, 카카오 오늘 플랫폼 쪽이 안 좋네요. 톱10 가운데서 낙폭이 깊은 쪽은 이쪽으로 포착되고 있고요. 2차전지 쪽도 예외는 아닙니다. 삼성 SDI 1.7% 정도 밀리고 있고요. 이쪽 전반적으로 다 밀립니다.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톱10 가운데서 CJ ENM 한 종목만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강보합권이어서 급등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시장 대비로는 선방한다, 이 정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 밖의 종목군들 대체로 밀리고 HLB가 3% 정도 하락하면서 가장 깊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장에서는 상승 종목의 개수가 점차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575개 종목 정도만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하락 종목이 거의 1,500개에 육박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장 초반 어려운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9시 4분 57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10분의 승부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과 함께 10분 동안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최환지 전문가부터 출발해보죠. 네, 오늘 태양광 주식을 먼저 보겠는데요. 지금 미증시에서 태양광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급등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남아
4개국에서 들어오는 태양광 판넬에 대한 관세를 면제를 이제 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내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좀 개별적으로는 좀 연관이 없죠. 연관이 없는데 지금 그동안에 이제 태양광 주식 뭐 재생에너지 업체들이 좀 강세가 나타난 거는 국제유가하고 좀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제유가 최근에 뭐 계속 상승하면서 이제 120달러를 어제 장중에는 돌파했고 이제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WTI 기준으로는 130달러가 정고점이고 브렌트유로는 139달러, 140달러 정도가 이제 정고점인데 그 정고점 테스트는 한번 해볼 것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데요. 그거 유가가 상승하면은 재생에너지 이쪽에 관련된 주식, 뭐 태양광, 수소 아니 수소나 그다음에 풍력 관련 이쪽에 관련 주식들은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 봐주셨어요. 이광우 전문가님. 네, 아침에 이제 광기 강풍에 소개해드렸었던 이 방산 그리고 또 우주 항공에 대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직접적인 뉴스가 나왔었던 한국항공우주 주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루 이틀의 모습이 아니라 올해 초부터 해서 꾸준하게 올라왔던 섹터 중에 하나이죠.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54,900원 라인 때까지 신고가를 새롭게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서 비슷한 추세를 좀 보일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그리고 LIG 넥스원 이와 같은 종목군들의 움직임들도 꾸준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 개별적인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같은 종목들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상태인데요. 빅텍이 지금 현재 2%대, 스페코가 오늘 6%대까지 움직임이 나왔었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주 중에서는 가장 큰 종목은요, 퍼스텍 종목이 가장 큰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올해 연중 그러니까 가장 높았던 가격대를 좀 새롭게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에서 후발주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 K 방산뿐만 아니라 한국항공 그러니까 우주 산업에 대한 키워드도 준비하자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이 때문에 제가 아침에는 이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주가들도 이야기 드렸었죠. 자,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방산 수주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섞여 있기 때문에 함께 볼 수 있어서 방산주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좀 이어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 아침에 잡아주셨던 포인트와 관련된 종목군들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최원지 전문가님. 네. 오늘 역시 뭐 계속적으로 국제유가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국제유가가 지금 조금 조짐이 좀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5월 초중 순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쪽 정유주 관련 쪽의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S-오일이 지금 한 4,000원 정도, 3.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석유도 지금 3% 상승, 중앙에너비스도 지금 한 3.5% 상승, 흥구석유도 강세입니다. 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한번 보면 SK이노베이션도 최근에 차트 모습 괜찮은데요. 한 2% 정도, 2.5% 정도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사 리포트로는 디젤 가격이 오르면서 SK이노베이션 수혜가 예상된다.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 정유주로도 SK이노베이션 같이 좀 볼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이쪽에서 이익이 더 많이 나고 있죠. 지금 전기차 관련 쪽보다는 전기차 관련은 지금 손실이 나고 있지만 지금 국제유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상승 추세에 있는 만큼 정제 마진도 지금 싱가포르 정제 마진이 지금 15달러를 돌파했어요. 지금 손익분기점 같은 경우에는 4에서 5달러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엄청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S-오일 같은 경우 신고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신고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따라붙기에는 솔직히 좀 부담스럽죠.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차익 매물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주가 하락이 나오면은 국제유가가 안 꺾인다면 고유가가 지금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 만큼 계속적인 실적 개선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 만큼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강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 관련 종목 봤습니다. 이어서 이광우 전문가님. 네, 현재 시점에서 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 종목이 있는데요. 서암기계공업이 지난 금요일장에서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11%대, 14%대까지 움직임이 나왔고요. 현재도 12.5%, 13%대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권이 이제 10,000원 선을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변동폭이 좀 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크게 좀 빠르게 급등하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은 사실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면서 동반 상승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키워드가 지금 우크라이나 외교 차관이 방한하는 일정과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이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섹터의 종목들이 동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스코라든지 헤인과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장에서 급등세를 보였다가 상승폭을 모두 다 좀 반납하는 모습이었고요. 헤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세로 봤을 때 헤인의 연속적인 상승세에 대한 추세가 아직 꺾였다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다스코 같은 경우에 변동폭이 좀 큰 상태이기 때문에 좀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밖에 지금 이 서현 탑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장의 급등세 이후에 오늘도 좀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DY 파워라든지 그리고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와 같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키워드의 종목들이 좀 있는 상태이고요. 일단은 이 당대표인 이준석 의원의 이제 다시 복귀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실증 사업이 진행된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테마 기류보다 실질적인 이 건설 산업에 대한 사업 진행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기업이 나타난다라면은 주가에도 변동성이 좀 다시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테마적인 기류로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전쟁에 대한 봉합이 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재건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되는 기업들로 새로 알아가자라고 코멘트까지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 연속성이 나오네요. 그리고 최원주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극장 관련주 좀 보고 있는데 요즘에 극장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인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범죄도시 2도 곧 1000만 관객을 돌파 앞두고 있다 그래가지고 팬데믹 이후로는 처음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메가박스에서 배급을 하고 있어가지고 콘텐츠리 중앙이 지금 한 아주 소폭 약 강보합 정도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 CJ CGV도 주가 움직임이 괜찮은데 오늘 지금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구업 지금 쇼박스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역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리오프닝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극장 관련해서 지금 그동안은 사람이 많이 안 갔지만 인재적으로 사람이 많이 가고 있는 만큼 실적 개선이 조금 이어질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지금 특히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메가박스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아가지고 주가 안 좋게 움직였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메가박스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실적 개선이 일어나면 전체적으로 실적이 더 좋아지면은 당연히 주가는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콘텐츠 쪽 봤습니다. 이강우 전문가님. 네, 일단 앞에서 최원재 전문가님이 또 포인트 잡아줬던 내용이긴 한데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있거든요. 일단은 SK 이노베이션이 새롭게 좀 최근에 매물대를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올해 초반 때부터 지난 연말 때부터 해서 현재까지 박스권 장세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위치로 해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20만 원 선에서 22만 원 선까지의 박스권이었고요. 오늘은 23만 원 넘어가면서 박스권 돌파의 모습, 추세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에너지 관련된 정유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괜찮습니다. GS 같은 경우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지난주부터 해서 꾸준하게 이 반등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거래 수만 따진다라면은 지금 대략 한 9거래일 동안에요. 8거래일이네요. 8거래일 동안에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다 양봉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OL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동일한 기간 동안에 꾸준하게 양봉이 연출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고가 새롭게 또 경신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고유가 시기이기 때문에 꾸준한 상승세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은 대체 공급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일단 천연가스라든지 유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가격 변동 때문에 오늘 유가 정유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좋고요. 중앙 에너비스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관점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흐름 살펴봤습니다. 특징주로 봤던 부분이 오늘 오르는 종목들이 별로 없어서요. 몇 가지 이슈로 좀
그룹핑이 됩니다.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 우크라이나 재건 쪽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 국제유가 상승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 오늘 상당히 강하죠. 이 부분과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지금 미국에서 이 동남아 4개국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를 안 받겠다라는 내용들이 포함돼서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 또 최근 들어서 극장가가 붐비고 있다. 이 부분에 착안한 종목군들의 움직임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이렇게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 양쪽 지수부터 좀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어느덧 0.8% 정도까지 낙폭을 키웁니다. 2650선도 지금 내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장 초반부터 이렇게 떨어졌던 게 아닌데 지금 음봉의 길이가 점차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힘들게 느끼시는 날이죠. 시가는 괜찮다 이렇게 계속해서 좀 빠르게 밀고 내려갈 때요. 개장한 지 16분밖에 안 됐는데 양시장 나란히 음봉의 길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85% 정도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0분의 승부사에서 나오지 않았던 종목군들부터 좀 특징주 질문 드리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12원이나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 환율의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안정화되나 싶었다가 오늘장 다시 좀 급등이고요. 또 미증시에서 주목받았던 또 하나의 이 포인트는 국채였죠. 10년물 국채금리가 3%를 넘어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원자재 가격이 다시금 또 꿈틀대고 있는 상황인데 천연가스 쪽의 GSE 현재는 10% 정도까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곡물 이쪽 관련된 종목으로는 대주산업 보겠습니다. 10%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관련된 부분들은 또 앞서서 체크를 해주시기도 했고요. 이강무 전문가님,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다시금 움직임 나오는데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네, 지난주 후반때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들 변동성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대창이라든지 이구산업과 같은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변동이 있었던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중국의 봉쇄령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한 시장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뭐랄까 추세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물가지표 발표 이전까지 그러니까 10일 날짜에 발표가 있는데요. 오늘부터 해서 뭐 10일 이전까지는 계속 원자재 가격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의 봉쇄령 해제라든지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 전후로 했을 때는 원자재 가격도 좀 일부에 좀 조정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공급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좀 불가피하게 원자재에 대한 공급이 계속해서 좀 이야기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거론되기 시작한다라면은 수요 측면에서 좀 시장이 좀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초반까지는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유가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좀 이 물가지표 확인 이후부터는 좀 진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그 지표 발표 이전까지는 변동성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난주에 발표되었었던 이 대러시아에 대한 원유 이 금수 조치에 대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이 원자재 가격 상승, 유가 상승을 만들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보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라든지 정유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연속적인 상승도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정유주 그리고 또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변화도 동반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일까요? 지금 조선 섹터도 강합니다. 조선은 철강 가격이 오르면은 약간 피해주로 인식이 되지만은 또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수혜주 여러 가지 재료들이 지금 서로 상쇄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주가가 시장 대비 좋거든요. 한국조선해양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이 또 3% 정도까지 강세 흐름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모두 다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는데 조선 섹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원재 전문가님. 전 섹터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후반 가격 인상이 하반기에도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있기 전까지는 지금 일단 상반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죠. 인상이 됐으니까 뭐 인상이 된 거는 주가에 미리 이제 반영을 해서 미리 빠졌죠. 오늘 이제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한 3% 정도 강세, 현대미포조선도 지금 강보합권이고요.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한 1.7%, 한 2% 정도 강세인데 지금 뭐 국제유가 강세로 인해서
그쪽의 수주도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본다면은 주가 상승은 조금 더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근데 수주가 조금 취소되는 게 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취소되는 게 오히려 지금 더 좋다. 낮은 가격에 지금 취소가 된 거기 때문에 다시 높은 가격으로 지금 2, 3년치 일감은 미리 확보해 놨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높은 가격으로 다시 수주를 받으면 오히려 조선업계는 더 이득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최근 들어서 낙폭이 안 좋은 뉴스들, 후판 가격 인상 뭐 그런 거 미리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일정적인 좀 리바운딩은 좀 나올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네.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뉴스를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말 사이 동안에 많은 뉴스들 중에 하나가 카타르에서 이제 조선 선박 수주에 대한 2차 계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은 앞서서 1차 계약 때 나타냈던 선박 수주에 대한 가격대보다 다시 한번 조정이 되어진다라면은 조선 3사에게는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다만 그와 같은 이제 가격에 대한 논의가 원활하지 못한다라면은 앞에서 이야기 주신 것처럼 철강 가격 상승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조선주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좀 그러니까 악재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타르 선박 수주에 대한 2차 계약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카타르 선박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미 확보되어 있는 물동량 같은 경우에는 2, 3년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난해 연말 때까지 해서 이 조선 3사가 따낸 새로운 신규 선박 같은 경우에는 저가 경쟁이 아니라 고가 경쟁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있을 이 카타르 2차 계약에 대한 내용들만 지나간다면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들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 카타르 건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 금액 규모가 커가지고 조선 섹터에서 다 같이 관심 갖고 보는 그런 수주건이기도 하죠. 이슈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방산, 우주항공 같이 좀 묶어서 보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뉴스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이 누리호나 또 이런 달 탐사기 발사와 관련된 기대감인지 워낙에 좀 여러 가지 좀 재료가 섞여 있어서 어떤 쪽으로 계속해서 좀 지속성을 보여줄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일단은 가장 탄력이 강한 종목이 퍼스텍이고요. 나머지 뭐 한국항공우주는 오늘 신고가 또 다시 나오네요. 54,900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한국항공우주는 또 신고가를 쓰고 있고, 또 이쪽 방산주들 스페코라든지 퍼스텍 휴니드 이쪽도 나란히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빅텍도 지금 1%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쪽에 좀 더 집중해야 될까요? 이강무 전문가님. 일단은 방위산업 관련된 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좀 연속적인 이슈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주말 사이 동안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뉴스 중에서는 폴란드 동유럽 국가에서 이 대규모 수주 계약 기대감으로 해서 한국항공 우주에 대한 신고가, 그리고 그 밖에 K2, 또 그 밖에 앞으로 주요 국가에서의 이 자주포, 그리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천궁, 이와 같은 키워드로 해서 방산 수출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한 도발 가능성에 대한 뉴스도 있는 상태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누리호, 그리고 달 탐사선, 이 모든 이슈가 이번 달 중에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UAM 사업까지도 같이 겸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방산에 관련된 이슈에 대한 연속성은 계속 좀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때문에 오늘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세가 좀 크게 되고 있는 종목들을 추격하기에는 사실 마음의 부담은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권에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좀 많은 기간 동안에 한국항공 우주를 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종목이 가장 대표적인 탑픽 종목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현재 위치에서 들어가기엔 좀 부담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은 사실일 것 같고, 이 때문에 다음으로 계속해서 수주에 대한 연속성을 좀 보고 접근해서 본다라면은, 저는 오늘 아침 이 추천주로 이야기 드렸던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이와 같은 종목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보통은 1차 밴더, 2차 밴더, 3차 밴더로 좀 나뉘어서 보셔야 되는데, 우리 그동안에 한국항공 우주를 1차 밴더로 해서 가장 큰 탑픽 종목으로 얘기 드렸다면은 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뭐 아스트, 이와 같은 기업들로 해서 2차 밴더, 그 다음 3차 밴더까지도 우리가 좀 종목을 좀 분별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 변화가 가장 커질 수 있는 종목군으로 해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빅텍이라든지 스페코라든지 퍼스텍과 같은 좀 테마 기류가 있는 종목들은 단기로만 보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좀 차별성을 두고 좀 보신다라면은 중장기적으로도 살아있는 모멘텀들을 좀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은 한국항공우주가 가장 직접적인 뉴스가 나왔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장 후반대까지도 지금 현재의 위치에 대한 시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동이어서 뭐 LIG 네스원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모두 다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캔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새로운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가 오르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전기차도 오늘 좀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움직임이 없습니다. 대형주 가운데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나마 좀 빠르게 상승으로 돌려놓았다는 점, 이 정도 보이고요. 하지만 나머지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종목군들은 여전히 마이너스권을 헤매고 있습니다. SKC가 3% 거의 4% 가깝게 밀리고 셀 쪽에서 삼성 SDI나 뭐 이쪽으로는 2% 넘게 낙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대체로는 다 음봉입니다. 시장 분위기를 이겨내는 종목을 찾기가 힘든데요. 이런 양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안 좋기 때문에 좀 2차 전지 셀이나 소재 쪽도 같이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 이후에 그런 소식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시장의 약세를 커버하지 못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 증시에서도 전기차 관련 주식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시장 같이 약세 국면으로 간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이제 외국계 매도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 지금 차트도 좀 안 좋죠.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좀 제가 저번 주에도 좀 쏘나기는 조금 피해가자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매도 리포트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온 다음에 외국계 창고에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온다면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좀 그렇다 보니까 지금 셀업체 같은 경우는 삼성 SDI를 필두로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이 영향 받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수가 전체적으로 좀 돌아서는 거 다른 거보다는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좀 개연성은 좀 있는데 지금 지수가 약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가지고 저가 매수는 좀 천천히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늦지 않다,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에너지 쪽 얘기를 했으니까 원전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원전이 친환경에 가깝다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시각이죠. 오늘 장에서 서전기전 보시면은 플러스 3% 정도 기록하면서 이 종목이 또 양봉입니다. 우진도 슬쩍 상승권으로 지금 돌려놓고 있는데요. 1.4% 정도까지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신한, 한신기계 이런 종목군들은 일단은 좀 보합권에서 시장 대비로는 선방하며 버티거나 혹은 아랫꼬리를 좀 형성하면서 약간씩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무 전문가님 원전도 좀 봐주세요. 일단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향후에 융합 에너지에 대한 키워드가 같이 더해질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대부분 수소 에너지 사업에 대한 융합 에너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 원전 산업도 앞으로 융합 에너지에 또 같은 또 모멘텀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전 산업에서 큰 키워드를 본다면은 SMR 사업에 대한 새롭게 이제 해외 수주 기대감을 좀 새롭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 연중에 분명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현대건설을 중점으로 해서 해외 수출 기대감 준비 컨소시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중에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좀 관심권에 계속 두고 있자라고 얘기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종목에 대한 선별에 이어서는 사실은 서전기전이라든지 한신기계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변동성이 좀 컸던 종목인데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프로젝트를 크게 주도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한전산업이라든지 이와 같은 기업들로 해서 먼저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SMA 사업이라는 것에 좀 특징을 준다라면은 우진 기업을 계속해서 좀 탑픽 종목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소형 원전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세로 봤을 때는 우진 변동성이 있을 때는 좀 크게 변동이 좀 되기도 하는데 현재 위치에서는 변동성을 크게 확장시키기보다는 주가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들을 좀 안정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우진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해드린 지는 사실 연초부터 이야기 드렸었는데 현재까지도 추세가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은 장기 이평선에 대한 흐름들과 단기 또 중기 이평선들에 대한 확장과 수축에 대한 흐름들을 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배열 측면에서 우진 종목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